뭐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편하게 하시고 커트는 제가 편집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키리의 나도야 간다. 오늘은 인물편인데요. 네, 혹시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니고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뭐 그렇다고 다 알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만나 뵙게 될 분은요, 저 개인적으로 참 지인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한때 여행을 참 좋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참 많이 다녔던 분입니다. 킴스 트래블이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킴스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선 우리 킴스 트래블의 킴스님을 좀 소개를 직접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킴스님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뭐 따로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저 유튜브에서 여행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채널명은 킴스 트래블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여행을 많이 다루고 있고 원래는 해외랑 국내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내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 나중에 좀 나아가서 해외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여행 관련 많은 영상과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는 여행 전문 채널 킴스 트래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거의 8만에 지금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8만이 되었네요. 구독자가 8만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고 8만 맞나요? 지금 800도 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예. 저보다 더 잘나신 분들도 많고 유능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굳이 8만이라고 자랑할 만한 구독자 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이제 앞으로 꿈이 있을 텐데 어떤 꿈을 가지면서 이 킴스 트래블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여행 작가도 하고 여행 기자도 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오래 다니면서 많은 여행 지식들을 쌓아오면서 그 TV의 방송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 서울에,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좀 아웃사이더 여행가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메이저 방송국에서는 절대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를. 그래서 제 나름 제가 방송국처럼 만들어서 제가 출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TV에 나가거나 이렇게 좀 영상에 나가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을 이루어낸 것 뿐입니다. 그러면 뭐 더 큰 꿈 뭐 이런 쪽보다는 지금 이 현재로서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누군가는 나의 진심을 알 거고, 그 진심을 알게 되면 누군가는, 많은 분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고,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왜냐면 그냥 대충 뭐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진실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내 스스로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게, 그게 제 스스로의 목표인 것일 뿐이지, 그 목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도 생기는 거고, 뭐 채널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그렇다고 큰 건 아니고요, 조금 좋아지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뭐 이 정도죠. 내 진심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흑심이 되면은 그분들은 다 떠나가실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전달하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제가 이제 봤을 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성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 꾸준히는 아니고 꾸준히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에서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한다고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고쳐 먹어야 될 부분은 그냥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건 아니네요. 누구나 꾸준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나 내 옆집 분들도 내 동생도 내 형님들도 다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꾸준히를 얼만큼 열정적으로 하는지, 얼만큼 진심을 담아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뭔가 결과물이 조금 틀릴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지금 뭐 그때로 돌아가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진심을 안 다하고 열정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같은 학급에 학생이 있으면 똑같이 공부하고 수업을 똑같이 하고 공부 시간도 똑같잖아요. 근데 틀린 거는 열정이 얼마나 틀린가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야, 뭔가 제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예, 나도 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편집 기술, 또 이런 영상을 담으려면 나름의 가지고 있는 센스, 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킴수님이 그런 끼를 좀 겸비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진을 아시다 예전에 같이 사진 찍으러 다녔잖아요. 네. 사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송 욕심도 있었긴 했지만 사진을 굉장히 오래 했고 여행을 굉장히 오래 다니면서 사진을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사진도 독학이고 영상도 독학인데 오히려 영상보다 사진 쪽이 더 지금 경력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도라든지 색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넘어오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봤을 때 사진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상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훨씬 어렵죠. 근데 이제 사진 작가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취미 사진 작가분들 말고 전문적인 사진 작가분들은 사진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 입장에서는 사진보다는 영상이 좀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사진은 철학이 있거든요. 저도 사진을 오래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뭐 사진의 3요소 뭐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사진 속에서는 그 멈춰있는 그림 속에 드라마가 녹여 있어야지 정말 아름다운 사진인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움직이니까 드라마를 담기가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문적인 사진 작가분들이 봤을 때는 사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영상이 좀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기본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재미는 어떤 쪽이 더 재미있습니까?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땐 사진이 훨씬 재밌었고요. 영상으로 넘어오니까 영상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은 영상이 훨씬 많습니다. 네. 많다는 자체는 재미가 더 있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스트레스를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네요. 결과물로 봤을 때는 영상이 훨씬 좋고요. 그 수고스러움으로 봤을 때는 영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영상이 사진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영상은 사진이 모여서 움직이는 사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과학적으로 말해도 움직이는 사진이니까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영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는 하지만 더 좋은 것 같은 그러니까 결과물을 봤을 때 더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만족도도 더 있고 그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차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영상을 혼자 독학으로 했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 정도 영상 퀄리티를 어떻게 혼자 독학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독학으로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실력이 여전으로 멈춰져 있는데 어떻게 저기 김수님은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지 그 비결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지금 단계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90% 이상이 독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영상 작가분들이 대부분 독학으로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일반 뭐 유튜브 학원도 있고 뭐 유튜브로 성공하는 뭐 비법 이래서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거 좀 영업적인 그분들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근데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셔야 저 같은 초보 유튜브들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큰 기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는 사실 사진도 독학이었고 영상도 독학이었는데 그러면 학원을 아예 처음부터 다닐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그런데 사진 배울 때는 사진학과 다니는 뭐 지인들한테 어떤 책을 봐야지 좋냐 정도는 물어봤어요. 근데 영상을 할 때는 물어볼 사람은 없었고 제 주위에 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유튜브에 이제 영상 전문가들이 이제 무료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물어볼 때가 유튜브였던 거죠. 근데 사진을 할 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선생님이 되어주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혼자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상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학원에 가면 제가 솔직히 학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학원에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학원에 가면 뭔가 정형화된 것들을 가르쳐 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학원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혹시 학원 선생님들 계시면 영상을 배울 분들이 계신다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영상이 있다면 그 스타일에 맞는 영상 강의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 스타일에 맞는 학원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런 거를 배우고 싶었는데 학원에 가면 좀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창작 그러니까 좀 뭔가 예술적인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학원보다 스스로 터득하는 게 더 좀 이렇게 심도 있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학원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혹시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학원 관계자분들 악성 댓글 제가 악성 댓글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학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라는 거, 학원도 좀 속성으로 배우거나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창의력에 관한 부분은 학원이랑 그 창의력이랑은 조금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이렇게 단순하게 배우시려면 학원 추천드립니다. 이 김순영 강화 보면 이 정도의 길을 걷는 유튜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좀 인기 있는 유튜버들 보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막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막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무조건 제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시스템 알고리즘 자체가 좀 자극적이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재미가 있고 임팩트가 강한 걸 좋아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뭐가 없는 도형이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요. 제 기분은 그래요. 악성 댓글이 두려워서는 아니시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에 좀 누군가에도 해가 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여행을 권장하면 안 되는 시기라서 그런 것도 굉장히 길게 서론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서 코로나인데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 조심해서 여행을 다니라. 아니면 지금 여행 가지 말고 지금도 서론이 길죠. 좀 나중에 여행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거니까 지금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굉장히 길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서론 부분이 지루해지고 이런데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뭔가 좀 남들 눈치 아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굳이 이 정도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세세한 것 같이 너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는데 또 구독자분들도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굳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 제가 사실 제 채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한 여행지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포늪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포늪 어디에 가면 좋고 어디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빌리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좋고 맛집은 어디가 있다 이러면 끝나요. 한 2분, 1분 30초면 다 끝나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근데 제가 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여행지를 단순하게 소개해주는 가이드 느낌이 아니고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뭐 TV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처음 들어봅니다. 알아도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사전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 유시민 작가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가지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에 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한 4년, 3년 정도 했지만 저는 한 가지 주제에 아주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만의 차별화였고 그래서 한 여행지를 설명하면서도 그 여행지에 있었던 내가 느꼈던 그 여행지에 가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내가 겪었던 그 여행지의 일화 같은 것까지 같이 이야기해줘. 쓸데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끊어서 말하면 그냥 여기 가면 좋다. 여기 가면 뭐 5월 달에 가라 이 뜻인 건데 그걸 갖다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해요. 그냥 이야기처럼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조카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행하는 게 제 컨셉이었어요. 근데 그 컨셉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요즘 좀 급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쓸데없는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말을 굉장히 표준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투리 구수한 아재 같은 사람이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옆집 이렇게 조카 같은 옆집 삼촌 같은 그런 사람이 편안하게 쓸데없는 자기 추억담을 알려주는 그런 좀 내면에 있는 그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남들과 차별화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 계속 길게 할 거거든요. 지금도 말 굉장히 길게 하죠. 제 스타일입니다. 한 가지 딱 던져주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째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자 하고 시작한 게 작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년 5개월째 접어드네요. 그럼 1년 5개월 동안 집중을 해서 지금 거의 8만에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한 4, 5월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유튜버를 옛날부터 하려고 이렇게 영상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는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먼저 올려보고 일단 시작을 해라. 시작을 해서 실력을 늘리든지 해라. 그래서 시작한 게 1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1월 1일부터 한 5개월 동안 올린 영상은 지금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올 연말쯤에 다 지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리를 잡아나간 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야 자리를 잡아나간 거는 5월 달부터였던 걸로 기억되니까 지금 이제 만 1년 됐네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구독자가 200명도 안 됐었어요. 아니 그럼 킴스트래블이 한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점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많다는 거.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좀 쓸데없는 말이기는 할 것 같지만 좀 진심이 담겨 있고 열정이 담겨 있는 그 제가 라디오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이래 좀 문자 같은 거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 정치자분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행 이야기하면 제가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분들은 진심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저 사람은 진짜로 저 여행지에 관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 이런 느낌을 아마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서 구독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열심히 뛰고 있는 유튜버이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면 힘들을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다잡고 다시 도전하고 또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지 그 원동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충전, 자기 어떤 자존감을 키우고 펌프질을 하는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근데 단 이제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조금 힘들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안 나오면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막 뭐 이렇게 포기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유튜브는요 영상을 만들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1시간을 일을 해서 만들었건 10일을 일을 해서 만들었건 뭔가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결과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막 하면 물론 결과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뭐 좀 영어가 능숙해졌다 이런 건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들게 만들면 나와요. 공장처럼 뭔가 결과물이 나오잖아. 책처럼 이렇게 나오면 그 결과물을 보면 그 힘들었던 거는 그냥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힘들게 만들었지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근데 구독자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싫어를 누르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정말 마음에 들게 만들었다. 다음에는 더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이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만들면서 보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지? 좀 늘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만들다가 지웠어야지 그러면. 예?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만들다가 저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만들고 렌더링을 해서 정상 영상으로 쫙 봐요. 이렇게 쫙 보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 또 1분 또 만들고 또 렌더링을 해서 쫙 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지워요. 1분을 다시 지우고 다시 그 1분을 1분 1초부터 2분까지 다시 만들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싫은 부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영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올려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네요.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들한테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먼저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보고 잘 만들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는 거. 나 스스로가 그 영상을 보고 잘 만들었다 해야지 올릴 만한 가치가 있네요. 아니죠. 올릴 만한 가치는 있는데 해야지 누군가 보는데 그렇게 했어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도 이제 반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하물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올리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나서도 왠지 뭐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그렇습니까? 제가 마인드를 하는데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내가 그냥 숙제를 하듯이 그냥 내가 싫지만 이거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이건 빵점 맞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정말 성심성 있고 다 만들었는데 이 발표는 너무 내가 잘 만드는 것 같다. 내일 발표하면 칭찬받겠다 해서 가도 칭찬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저도 만족이 되는 부분이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수긍하면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저보다도 구독자가 많으시지만 역시 마인드가 틀리시구나. 오늘 그걸 또 절실하게 또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감동이 되는 부분이 꼭 나타나야만 편집해서 올릴 수 있구나. 조금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오늘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삭제하는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으면 예. 안 좋은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 예, 그 완전 부분만 안 좋으면 다져야 돼요. 예, 완전 안 좋으면 쓰고. 유튜버들이 요즘 들어 엄청 대세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레드 오션이 아니고 블루 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도전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유튜버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래도 먼저 1년을 열심히 뛰어서 8만에 오르신 유튜버 선배로서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습니까?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남들과 같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거,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재밌어 하는 거, 그런 주제로 해서 이렇게 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봐도 괜찮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데, 이 올리시는 걸 좀 꾸준하게 올리시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블루오션이죠.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영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제가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유튜브 없었어요. 저 혼자만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한계 가지고 5분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건데 자기는 잘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올리시면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조건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정을 담을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유튜버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미있어야 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재밌고 자기 스스로 재밌고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성공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오래 하고 자기도 재밌고 남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인정하는 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게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나름 이게 알고리즘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알고리즘을 잘만 하면, 그래도 잘만 하면 10명이 구독할 걸 20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킴수님은 그런 나름의 알고리즘을 고려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내 길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고려하죠.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고려하는 최고의 알고리즘은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컨텐츠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은 따라오는 거고요. 컨텐츠가 안 좋으면 자기가 그 어떤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그 컨텐츠가 안 좋았다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고 아무도 구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알고리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근데 한간에 떠도는 이런 어떤 이것저것 다양하잖아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데.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시청 지속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콘텐츠만 좋으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합니다. 왜냐면 그거 노출 클릭률 계산한다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자연히 영상이 좋은 콘텐츠면
노출 클릭률은 올라가고 시청 지속 시간은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올라갑니다.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콘텐츠는 좋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한 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지 이 알고리즘들을 다 올릴 수 있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열정이 담긴.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아주 좀 아름다운 분이시거나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으신 분이거나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다 씹어 먹습니다. 다 씹어 먹는데 그 자체가 컨텐츠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네, 예, 그래서 결론은 그냥 하나예요. 그냥 컨텐츠가 좋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하신 소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키리님 굉장히 오래 뵀는데요. 네. 오래 뵈고 예전에 여행 동호회 때부터 알고 그때 우리 같이 영상 촬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때 사진만 했었는데 영상은 먼저 영상 선배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우리가 안 지가 거의 제 생각에는 한 15년, 20년까지 안 됐고 15년쯤 됐을 거예요. 15년, 20년 가까이 됐나? 아무튼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유튜브를 또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프로그램 만든다 해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이 내용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옆에 친구랑 수다 떠는 기분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부담감 같은 거 없었고요. 그냥 뭐 저는 원래는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입금이 안 되면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프로는 그렇잖아요. 프로. 약간 프로 근성이 있으시잖아 우리 또 김수님이. 입금이 안 되면 글도 안 쓰고 방송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대외 활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제가 오늘 밥을 얻어 먹었어요. 아이고 잘 산대요 제가. 그래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이야, 내가 안 샀으면 오늘 또 인터뷰 못 딸 뻔했네요. 그래서 원래 프로들은 그 정당한 그 노동의 가치를 받아야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인터뷰를 했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인터뷰는 뭐 그렇게 뭐 땡기지는 않았지만 나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인터뷰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질문 Q&A 이런 거 안 받았어요. 그런 게 좀 금방지잖아. 벌써부터 8만 명밖에 안 됐는데 무슨 또 Q&A 막 읽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Q&A 영상이 된 것 같은. 혹시 저희 구독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부끄럽습니다. 예. 나름 저도 뭐 킴스 트래블님의 그 킴스님의 그 약간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킴스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약간 걱정도 가지고 또 뭐 긴장감도 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킴스님과의 인연은 20년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도 흔쾌히 응해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또 오늘 촬영지까지 또 따라가게 되었고 또 우퍼늪을 촬영하는 영상도 제가 보게 되었고 드론도 띄우는 걸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뭐 오늘 그걸 좀 느꼈고요. 나도 프로 근성으로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상대가 감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렇게 좀 많이 느끼고 갑니다. 어쨌든 오늘 킴스님의 그 에너지 또 긍정의 에너지와 열정의 에너지 본받아서 저도 꾸준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좀 촬영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제가 촬영한 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저도 인터뷰하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혹시 제키리 놔둬야 간다. 네. 제키 이름 어렵게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름 간단하게 제키리의 놔둬야 간다. 제키리의 어예요. 제키리의 놔둬야 간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제가 항상 이런 말 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